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도지사 후보들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주시 5일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도를 위한 가장 이익이 되는 지점, 실익적 선택 문대림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제주의 현안 문제를 힘있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도 5일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열심히 새롭게 잘할 테니까요. 일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도민을 위해 봉사할 성실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검증된 자신에게 표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주도민의 승리입니다. 13일째 발품 유세를 이어간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주요 공약을 소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장성철이 공약한 공공연구임대주택, 평당 5,000원 경관농업 직불제 지킬 수 있도록 저 장성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난개발을 막고 개발 예산을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쓰겠다며 녹색당과 함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비용들이 낮아진 행복한 제주를 거기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쫓겨나지 않고 행복할 권리, 녹색당이 도민의 그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 후보들. 이제 모든 관심은 투표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은 제주도 교육수장에 누가 당선되느냐겠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두 교육감 후보는 각자의 핵심 공약을 앞세워 마지막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후보는 대학을 찾아 청년 유권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진보 교육감 후보임을 내세워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특별자치도 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제주만의 세밀한 교육 복지를 통해 사회 격차 해소를 실현하겠다며 부동층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역 관계없이, 즉 흑수저 금수저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 즉 제주형 교육복지특별도를 만들어 가겠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후보는 시장을 찾아 마지막 민심 탐방을 벌이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 균형을 바로잡을 후보임을 앞세워 핵심 공약인 학부모 걱정과 부담이 줄어든 교육 실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뜨거운 고교 입시 체제 개편과 관련해 내신 100% 선발 방식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유권자 표심 흡수에 주력했습니다. 연합고사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연합고사 인원을 늘릴 생각은 않고 시험 제도만 자꾸 바꾸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하고 학부모들만 고생하는 거죠. 13일 동안 선거운동 총력전을 벌인 교육감 후보들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은 3시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인데요. 물론 그 결과는 내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와 다른 점들이 유독 많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조인호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시작하면 120일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큰 이슈라고 할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적폐청산이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원희룡 도정의
불통과 독주를 심판하겠다며 선제 공격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원희룡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탄생에 앞장섰고 4.3 위원회 폐지에도 참여했던 적폐 부역자라며 공격했는데요.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문대림 후보와 우금민 전 지사를 묶어서 제주 사회의 적폐 세력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 문대림 후보가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며 도덕성, 검증 공세를 벌였죠. 결국 누가 진짜 적폐인지 가려보자 이 두 사람의 논쟁은 골프장 공짜 회원권과 불법 가족묘지까지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물론 후보를 검증할 필요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이 과연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하는지 피로감이 쌓였고요. 뚜렷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정치 혐오로 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후유증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후보들의 선거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전국적으로도 보수 정당들이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고전했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무소속인 원희룡 후보가 보수층을 많이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위기에 처한 당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당내 입지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요, 보수 정당 후보들과 대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히 고무됐거든요. 30대 초반의 여성 이주민이라는 개인적인 이력도 화제가 됐지만 국제자유도시 폐기나 제2공항 백지와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공론화시켰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앞으로 이들의 행보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 기간, 선거 운동의 형태가 변화가 많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미 대규모 유세전에서 TV 토론 중심으로 변화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이번에는 SNS가 아주 활발하게 선거 운동에 이용이 됐잖아요. 네, SNS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캠프마다 SNS 대응팀을 만들어서요. 자기 후보를 홍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른바 짤방,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면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특히 그 SNS로 연결된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후보들의 그 입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죠. 또 SNS를 통해서 이슈가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여론의 흐름이 훨씬 빨리 바뀌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예. 자, 지금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휴대전화가 이 지역 단위 선거에서도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이용이 됐는데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나 맞아 들어갈지 이 부분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휴대전화에는 지역 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역 단위 선거는 100% 유선 전화로 조사했는데요. 아무래도 적중률이 떨어졌죠. 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통신회사들이 특정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상의 안심번호로 바꿔서 여론조사 기간에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만 있는 1인 가구 그동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조사할 수 있게 됐고요. 전체적인 응답률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전화 주로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선과 무선을 몇 %씩 섞어야 이상적인지는 연구를 더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얼마나 적중할지 내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개표 방송도 끝까지 MBC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인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제주 지역의 유권자들은 최대 투표용지 5장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개표는 내일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바로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투개표 방법 등에 대해서 박주연 기자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는 다른 지방과 달리 1인 5표제가 적용됩니다. 먼저 투표용지 2장을 받아 도지사와 교육감을 뽑고 다시 3장을 받아 지역구 도의원과 교육위원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의원이나 교육위원 후보가 1명인 무투표 당선 지역은 넉 장에 투표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며
투표소에 비치된 투표용구가 아닌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가 저녁 6시에 마감되면 제주시는 이곳 한라체육관에서, 서귀포 지역은 올림픽 기념 생활관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는 읍면동부터 개표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개표는 도지사와 교육감 투표함을 먼저 하고 지역구 도의원과 교육위원에 이어 비례대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밤 11시가 넘어야 윤곽이 드러날 듯하고요. 교육위원과 도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에는 다음 날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됩니다. 제주 MBC는 투표 마감 시간인 내일 저녁 6시에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에 대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주 지역 개표 상황을 생생히 방송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어제 자신의 SNS에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아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 대변인은 고경실 제주시장이 최근 모든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관건 선거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유진희 전 제주도 의원이 문대림 후보가 장애인을 폄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본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은 만큼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